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신영호 선생님의 사주 명리강좌 녹취록 일부인데요.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그 8글자가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해석의 깊이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목표는 사주 속 글자들이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운의 흐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그 핵심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로 좀 생생하게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암호 해독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관점에 좀 새로운 층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사례가 47세 무역업 여성분이네요. 여기서 이제 용신,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운, 이걸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더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돈이 좀 엉뚱한 곳으로 샌다는 해석이었어요. 네네. 아는 여성에게 돈을 가져다 바친다. 이런 현상이 사주에는 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사주 해석에 좀 재미있는 지점이죠. 이분 사주를 보면 재물, 그러니까 유금이라는 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재물이 자신, 그러니까 정화인 나에게 바로 딱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유합이라는 글자 간의 결합, 합을 통해서 연간에 있는 또 다른 정화, 이게 이제 아는 여성을 상징하거든요. 그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합 때문에 돈의 방향이 바뀌는 거군요. 네, 그렇죠. 용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글자 간의 합이나 또는 충, 이런 관계가 기운의 방향을 결정짓거나 특정 관계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당신의 사주에서도 혹시 이런 합이 재물이나 관계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겠죠. 와, 그렇군요. 합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결합, 이게 아니라 에너지의 방향까지 결정짓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관계 해석 쪽도 되게 흥미로웠는데요. 네. 다른 사례에서 남편 주변에 여러 개의 토기운이 있으면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원리는 뭔가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결국엔 본처에게 돌아온다 이런 해석은 또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사주에서는 이제 오행 글자들이 각기 다른 상징을 갖잖아요. 네네. 을목 남편에게 무토라는 글자는 재물, 그러니까 여자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토가 사주에 여러 개 있다는 건 뭐랄까? 그만큼 만날 수 있는 여자가 많다 이런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는 거죠. 아하, 가능성.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본처를 상징하는 글자가 진토인데 이 진토는 을목이라는 나무가 뿌리내리기 아주 좋은, 그러니까 비옥한 땅으로 봐요. 물상적으로 볼 때 여러 경험을 하더라도 결국엔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곳, 그러니까 본처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니까 그 땅 자체가 주는 편안함, 안정감 때문에. 네, 맞아요. 관계의 어떤 안정성이나 형태가 글자들의 특성, 그리고 그 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방식이죠. 다른 사주에서는 일지와 합을 이루는 글자, 예를 들어 묘술합, 이런 걸로 남편을 찾기도 하고요. 만약 그 글자가 천간에 드러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약간 의외였던 점은 개인에게 좋은 운, 그러니까 소위 용신운이 와도 가족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몰락한다거나 하는 경우요. 이건 개인의 운이랑 주변 사람 운이 완전히 별개로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개인에게 특정 운, 예를 들어서 진, 대운이 왔다고 쳐요. 이게 나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도 네. 그 운이 사주 원국의 다른 글자들하고 만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형이라든지 충이라든지 같은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글자들이 상징하는 가족 구성원, 우리가 육친이라고 하죠. 그 육친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형이나 충이 문제네요. 그렇죠. 충은 보통 직접적인 충돌이라서 좀 급작스러운 변화나 단절 이런 걸 의미할 때가 많고, 형은 약간 더 복잡한 조정이나 갈등, 수술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운이 좋다고 해서 주변 환경까지 무조건 다 평탄한 건 아니다. 사주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까지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와, 복잡하네요. 그럼 반대로요. 나에게는 좀 불리한 운, 기신운인데 오히려 배우자는 잘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거는 사주 구조 전체의 어떤 균형,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 대운이 왔다고 할 때
이 을목이 내게에는 좀 부담스러운 기운, 그러니까 귀신인 기토를 딱 제압해주는 극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비록 이 을목이 나의 용신 기운, 예를 들어 임수 기운을 좀 빼앗아가는 면도 있긴 하지만 사주 전체에 뭐랄까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토를 제거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배우자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아, 나의 병을 없애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군요. 네. 이렇게 한 요소가 여러 측면에 되게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조금 힘든 시기가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진짜 사주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네요.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자녀 자리가 공망, 그러니까 비어있거나 충을 맞으면 자녀 인연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거나 심지어 생자 별부, 아들을 낳으면 남편과 이별한다. 이런 해석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랬죠. 특정 위치, 그러니까 궁위의 상태나 글자 간의 관계를 보고 해당 영역의 문제를 예측하려는 시도인데요. 공망이나 충은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가 좀 불안정하거나 비어있다 이런 의미로 자녀와의 인연이 약하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네. 생자별부 같은 해석은 좀 더 복잡한데 특정 글자의 조합, 예를 들어 병신합 같은 것이 자녀를 상징하는 병화와 남편을 상징하는 신금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은 또 어떻게 보나요? 특정 오행이 사주에 너무 강하게 몰려 있는데 운에서 그걸 아주 강하게 건드리는 글자, 이걸 왕신충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글자가 오면 오히려 그 너무 왕한 오행이 상징하는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기운이 너무 강한데 운에서 그걸 충하면 폐나 대장 관련 문제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과유불급이네요, 결국. 맞습니다. 뭐든지 균형이 중요하죠. 오늘 이렇게 사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주 명리라는 게 단순히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서 글자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합충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 관계든 사건이든 건강이든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분석하려는 하나의 틀, 하나의 언어 체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결국 각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역동성을 읽어내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들이 때로는 정말 정해진 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들어보면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거나 뭐 내조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선택이나 태도가 강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틀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건 정말 정해진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부분과 아니야,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믿는 부분, 그 경계는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네요. 오늘 사주명리 해석의 아주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